3월 28일 프라이스 액션 교육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일단 쉽게 말해서 이론적인 엘리엇 파동 공부는 일단 1, 2, 3, 4, 5 ABC까지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 이론적인 건 중요한 건 실전이에요, 실전.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1938년도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개발하면서 시장에 선풍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과 패턴과 비율, 첫째, 비율과 패턴이라는 이 중대한 팩터들. 하나는 마지막은 시간인데, 이제 시간은 이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끝난 마지막 과정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율은 우리가 피보나치의 이 피보나치를 가지고 이 레이쇼를 잡는다. 이 피보나치라는 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피보나치는 이른바 되돌림, 리트레이스먼트라는 되돌림과 그다음에 엑스텐션, 확장이 있다는 거죠. 확장값이. 그래서 확장값을 어떻게 쓰는지, 되돌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반복적인 얘기가 됐어요. 아마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되돌림은 말씀대로 뭐 50%다, 618이다, 뭐 786이다, 886이다, 또는 윗단, 상단 38.2%다. 그런 되돌림과 확장 레벨에서 100% 이상을 넘어갔을 때, 조정파 레벨에서의 약한 조정 127%, 138%, 좀 강한 조정 144%, 150% 수준, 아주 강한 수준의 조정 161.8에서 오버슈팅 영역인 176.4%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충격파 레벨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161.8%로 완전히 지나쳐서 완전히 팍 가서 200% 이상 가고, 161.8% 자체가 하나의 지지 또는 저항이 돼서 227%, 261.8%, 300%, 361.8%, 마지막 자이 461.8% 그런 수준으로 충격파가 분화된다. 그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아마 지금 제가 쭉 짧게 쫙 설명드린 동안에 충분히 이해되는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긴가민가한 분들은 다시 영상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비율과 그 다음에 패턴은 우리가 엘리엇 웨이브의 이 1, 2, 3, 4, 5라는 어떤 하나의 충격파 형성 과정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ABC의 조정, 그 ABC의 조정,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건 그렇게 공부는 했는데 어떻게 써먹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먹냐에 대해서 이 엘리엇, 이 창시자인 엘리엇이 이제 이른바 카운팅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카운팅은 말 그대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시장의, 금융시장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실제로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5고, 이게 A고, B고, C다. 비율과 메이커 센스 하면서 같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카운팅 과정을 통해서 이게 현재 이 상품의 또는 이 금융시장 어떤 종목의 위치가 충동파 또는 충격파, 임펄시브 웨이브 구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조정 구간에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제 향후를 예측하는 거예요. 향후.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 카운팅, 말씀드린 카운팅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원칙, 이 웨이브 카운팅 프린시플이라는 걸 또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했듯이 2번은 1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 당연히 그 충격파 1, 2, 3, 4, 5 중에서 그 확장 구간인 1, 3, 5는 중에서 3번은 제일 짧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4번과 2번의 어떤 뭐죠? 점이 4번과 2번의 영역이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 1번의 꼭대기와 4번의 아랫단이 마주치면 안 되는데, 뭐 대각 개념에서는 예외가 있다 하지만 현대 엘리엇 웨이브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2번과 4번은 서로 다른 모양을 띈다. 이런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쫙 머릿속에 아마 쭉 내려와줘야 돼요. 머릿속에서 쫙 흘러가면서
예, 그러면 어떻게 카운팅을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 카운팅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이게 뭐 대충 한다고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카운팅을 잘했다 하더라도, 비교적 잘했다 하더라도 또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리엇 웨이브 그룹에서도, 예, 요즘 구글에서 넬슨 같은 엘리엇 웨이브 그룹 치시면 막 많이 나와요. 예? 거기에서도 반드시 가정을 둬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어디가 깨지면 어떻게 바뀐다. 그래서 그거를 인바리데이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를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나는 1로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예, 했고 여기가 뭐 이 ABC 형태의 넘버 2로 본다. 만약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정을 여기가 인바리데이션 되면 깨져버리면, 예, 또 다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카운팅이 복잡해요. 예를 들면 뭐 여기를 뭐 1, 2, 예, 뭐 예를 들면 뭐 3, 죄송합니다. 예. 예를 들면 A다 그냥 죄송합니다. 예, A다. 뭐 이렇게 3, 4, 5에서 A가 됐다. 뭐 조금 모양은 안 예쁘지만 그래서 A가 됐다. 그럼 이 A도 가정을 둬요. 여기다도 항상 이렇게. 예, 얼터너티브, O 안 하고 보통 이제 얼터너티브 ALT를 붙여요. 얼터너티브. 혹시 바뀌면 뭐가 된다. 뭐 1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두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돼요. 카운팅이 여기서부터 다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이게 뭐 조그만 A에 여기 안에 있는 뭐 다 나오고, 예, B에 C에 컴플렉스 A에 뭐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 전체 숲에 대한 이름을 다 해야 돼. 여러분, 그 왜 가끔 지난번에 어디 그 기사 보니까 어디 산림청 공무원이 어디야? 그 나무에다가 뭐 관리하는데 뭐 몇천 그루의 나무에다가 이름을 다 붙였대요. 이름하고 숫자를 다 붙였대요. 예? 한 산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름하고 숫자를 다 붙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체를 하기는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예, 그리고 예, 그게 되려면 완전한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을요. 우리가 근데 그 작업을 반드시 해봐야 될 작업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숲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이름을 지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러려면 이제 말 그대로 한 그루의 나무부터 예,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장면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그루의 나무부터, 아니면 이 숲이 이렇게 크니까 봉우리 이 숲에 있는, 지우려니까 굉장히 힘드네. 이 기능이 없어. 희한하게 그런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하나의 숲이야. 숲 중에서 나는 일단 이 봉우리만 한번 해보자. 난 그 봉우리도 힘들고 구석층에 있는 이 봉우리만 한번 해보자. 예, 일단 이렇게 조그만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봉우리 해보고 이 봉우리 하고 하다 보면 하긴 할 텐데 짬뽕이 되죠. 중요한 건 여러분, 그죠? 그래서 원칙은 지워버립시다.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카운팅 할 때, 예, 원칙은 이 산맥 전체를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 산맥 전체를.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가 분명히 충격파가 여기다 다 이름을 다 지어야겠죠. 1, 2, 3, 4, 5를. 근데 이 과거 과정은 뭐 그렇게 유동성도 안 컸던 과정이고 하니까 차치하고, 일단 이만큼 생긴 봉우리를 혹자들은 1번으로 얘기를 해요. 1번. 이 대세파동의 1번.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는 사람들. 네, 대세파동의 1번으로 명명합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에 엄청난 스톰이 몰려온다. 이렇게 막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저는 이거 현재는 그냥 아주 그랜드 A야. 그랜드 A. 아주 큰, 예, 그랜드 A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랜드 B가 형성되는 과정, 현재, 예, 그랜드 B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랜드 A, 그랜드 B라면 반드시 C가 있냐?
예,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A로 설정한 거는 이 마켓이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그런데 C가 있냐 없냐는 저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일단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긴 해요. 예, 지금 카프리님이 이름 잘 졌네. 비트산맥 좋아. 이 비트산맥에 현재 저는 이 시장의 특징이 아직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예, 보여준 지 얼마 안 됐고, 보여준 게 아직 없고, 그래서 비록 충격적인 파동의 모습이 나왔지만, 이거는 얼터너티브 1번으로 보기는 저는 안 봅니다. 예, 그건 사람마다요. 당연히 저는 B로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1월 달에 만날 때 고점 넘길지 못 넘길지,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르지만 저는 못 넘길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건 엄청난 어떤 투기가 만들어낸 제가 며칠 전에 강의드렸던 투기가 만들어낸 추세이기 때문에, 투기가 만들어낸 추세가 바로 대중의 심리, 투기적 요소가 만들어낸 추세지 펀더멘털에서 기반된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리고 대중의 심리가 만들어낸 추세였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적 프레셔들이 막 오잖아요. 규제책들이. 하다못해 정책은 아니지만, 어디 구글이든 무슨 페이스북이든 이런 데서조차도 광고도 안 싣겠다 형태로 그런 이 프레셔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원화 입금하는 거 계좌도 막아놨죠. 그러면서 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이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른바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거를 돈줄을 막아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서서히 풀리고 있고, 서서히.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이 시장 마켓을, 그냥 정말 잘 가야 A고,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 B 이후에 C로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네. 이게 어제인가 우리 네오님인가 올렸던 그 나스닥 장기 차트, 나스닥 20년 차트. 근데 그게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제가 거기다 닭벌을 써놓은 게 뭡니까? 20년 걸렸다. 20년. 그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20년 걸렸다. 여기 잠깐 볼까요? 이게 언뜻 보면 진짜 비슷합니다. 그죠,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위가 나스닥 먼슬리, 아래가 이제 비트코인. 근데 이만큼 오는데 얼마 걸렸냐면 20년 걸려서, 아무리 얘들이 이제 속도가 빠르더라도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스닥은 2000년도 전후에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스닥 기업들 기술적, 재무적, 비약적인 혁신의 시기가 있었고, 리먼 사태 이후에 Q1, Q2, Q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초유적 완화 정책의 힘을 또 받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혁신 기업들이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비트코인 같이 뭐가 있나요? 20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건 말 그대로 희망회로로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설이 너무 길은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산맥을 아까 우리 이름 붙여줬죠. 비트 산맥이라고 보면, 비트 산맥을 예를 들면 글로벌스타는 이거를 A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B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로 현재 글로벌스타는 보고 있다. 현재. 그러면 글로벌리 어떻게 1, 2, 3, 4, 5가 없이 A, B만 있을 수 있나요? A, B, C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그때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엘리엇 웨이브를 아주 정통하고 오랜 세월을 했던 세계적인 그런 그 클럽에서 질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답변이, 자기가 오랜 세월을 보니까 반드시 1, 2, 3, 4, 5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엇 웨이브의 창시자인 넬슨 엘리엇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거예요. 왜냐면 넬슨 엘리엇은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랙탈 구조로 이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 이렇게 뭔가가 된다라는, 그런 걸
이른바 금융시장의 주가 이론을 만들어낸 건데, 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건 없었어. 그리고 중간에 없어지는 상품도 많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브릭스 말씀도 드렸었어요. 같이요. 브릭스. 영원한 건 없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BC가 존재할 수 있다. ABC로 끝나는 놈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깊게 머릿속에 영감을 받게 됐어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이게 ABC, 뭐 ABC, ABC, ABC 이러다가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하면 이게 우상향일지 우하향일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소멸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 서비스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념의 철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여기를 A로 분석하고 여기를 B로 분석하고 있다면 B파가 어디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파가 어디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카운팅 이론이 있죠. 카운팅 이론 뭡니까? 넘버 2가 넘버 1의 시작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너무나 웃긴 얘기죠. 그럼 넘버 2가 어디고 넘버 1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뭐 대충 90달러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가 618짜리인데 그러면 이 시작점 아래로 안 내려가면 조정판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 시작점이란 건 원래 없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비율상 이 상품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 618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618의 지지가. 이 비교적 덜 중요한 상품인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이만큼만 있죠, 이만큼. 리플은. 그죠? 이더리움은 지금 한 이만큼만 있어요. 위치가. 네, 그 다음에 네오도 이만큼만 있어요. 이만큼. 네, 딱 지금 그 장면이 그래요. 그나마 비트코인이니까 618에 와 있는 거야. 그나마. 왜냐면 얘가 오늘 아까 우리 회원님들이 올려준 시가총액 보면 얘가 현재 44%의 이 마켓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44%에. 자, 그래서 하여튼 B라고 전제를 두고 그러면 이제 축약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A, B 이렇게 해서 A에 이 안에 조그만 소파동 A에 소파동 B에 소파동 C가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카운팅 할 거를 이거로만 일단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거로만. 즉 산맥의 이름을 지었고 산맥의 구비구비 중간중간에 이름을 또 줬단 말이에요. 대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맥세스를 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산맥이 지금 이렇게 융기했다. 이게 현재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거를 A로 규정하고 요걸 B로 규정했을 때 C-1로 만들어져서 C1, C2, C3, C4, C5로 가는 정말 C가 출현할지 그런 얼터너티브 가정을 둘 수가 있잖아요. 할지 아니면 이거 그냥 A야 다시 그리고 이거 또 B야. 제가 아까 왜 ABC 연속적으로 계속 가다가 힘 떨어지면 소멸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았다. 과거에 역사에서 금융시장 역사에서.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보면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외국의 정책자들 예를 들면 마크 칸이 현재 영란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이 결국은 뭐 비트코인 실패했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누구야 미국의 유명한 누구죠? 걔가 결국은 비트코인 제로로 수렴할 거다는 그런 악언도 했었어요. 악언도 망언도 참 우리가 볼 때 망언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셋업하냐. 제가 며칠 전에도 셋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가정을 어떻게 셋업하냐. 현재 저는 이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after A go to C를 얘기한 거예요. 예, go to C를. 그럼 그렇게 가정한다면 아직 저점이 인발레이션 됐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 상품만 놓고 보면 B예요. 여전히. 이게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살짝 깨져버린다. 그러면 이게 또 얼터너티브 가정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엘리엇 웨이브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예요. 예, 가능성. 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단점이에요. 그러면 지나치게 뭔가를 신봉하다 보면 오씨 A, B, C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이니까.
믿고 있는데, 에이씨,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네? 이더리움처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잘못하면 패닉이 온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카페에서 벌어졌던 사태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파동이 다시 뭐가 분야가 되면, 어차피 시작점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그대로야. 스탠딩이야. 단지 세부적인 여기서의, 이거에, 이 개미들은 피눈물이 나는 거죠. 세부적인 이거에서의. 메이저들은 여러분 끄떡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걔들은 시간과 돈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영속기업들이에요. 그냥 영속기업들. 그리고 자기들 자산가치 평가액이, 우리 왜 여러분들 펀드 많이 들어봤죠? 걔들은 평가액이야. 예, 평가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뭐 처음부터 매집해가지고 지금 뭐 평단가가 한 이만큼 된다. 예, 예를 들면 뭐 대충 한 3,000불 된다. 예, 3,000불 되면 예를 들면 기관들이 매집한 게 3,000불 된다. 그러면 한때 평가액이 예를 들면 이만큼 가서 예를 들면 50%를 팔아버렸다. 50% 현재 스탠딩하고 있다. 50% 갖고 있는 장부상 평가액이 지금 뭐 지난달보다 조금 하향했네. 예, 1년 단위로 작년보다 조금 하향했네. 아, 올해는 평가액이 올라가고 있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투자 운용 주식 있죠. 약 9%에 해당하는 연금 자산에 9% 좀 안 되는. 그것도 이제 결국은 맨날 사고팔고 안 하잖아요. 필요할 때 사고팔니까. 결국은 평가액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길게 가지 않으면, 철저히 짧게 가거나, 어제 우리가 투기냐 투자해서 아싸리 철저하게 짧게 투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킬러고양이님 사장님처럼 아싸리 호흡을 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어설픈 사람들만 다 더 힘든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업을 서로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요거에 대한 가정, 전체에 대한 가정은 여전히 저는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죄송한데, 여기가 이제 A로 보고 있어요, 현재는요. A, B, 저는 아직까지는 고투 C가 있을 공산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아직은 봅니다. 예, 추세 아직 안 깨졌고, 대표 상품이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예, 대표 상품이고, 추세 안 깨졌고, 반전 올 수가 있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셋업일 뿐이야. 저의 가정. 예,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장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가 살짝 골드만 얘기처럼 6,000불 찍어버린다, 만약에. 그리고 급반전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다시 셋업이 바뀝니다. 그러면 에이씨, 개자식들, 하면서 결국은 A, B, C가 됐네. 러닝 플랫 같은 A, B, C가 됐네. 이렇게 가정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새로 1, 2, 3, 4, 5 가겠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못 견디고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냥 깡통나서 이 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아쉬운 거죠. 과거 턴해버리면 그냥 단지 가격의 변화일 뿐인데, 따지고 보면요. 조금 길게 보면. 그리고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마진콜이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 아니고 주식 같은 상품이야.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단 이 상품은 배당은 없어. 주식은 배당이 영업이익이 좋으면 배당이 있을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이 상품은 배당이 없어요. 단 마진콜이 있거나 기간이 선물처럼 우리가 어제 거래한 크루드 오일 5월물은 앞으로 20일 정도의 영업일수가 남아있어요. 20일 지나면 그 상품은 거래를 못합니다. 20일 만기일이 딱 되면 투기적 포지션들은 다 청산을 하고요. 투기적 포지션. 예를 들면 나는 실질적으로 저 크루드 오일을 인수할 마음이 없는, 예, 그걸 인수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허싱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탱크에 실어가지고. 예, 그런 상품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합상사들, 예를 들면 뭐 종합상사 또는 에너지 기업들,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에 기름업체들 많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LG 상사 뭐 이런 데서 LG 하여튼 어디서 사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런 거를.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얘기를 지금 예, 있네요. 킬러고양이님. 그러네요. 예, 에어드랍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가끔 종류별로 그러네요. 뭐 가스도 있고 그러네요. 예, 배당이 있네. 지금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착각했네요. 근데 큰 셋업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이 프리뷰를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예, 하면서 프롤로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뭔가 여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세부적인 이 부분을 오늘 큰 비트 산맥을 아까 이름 지어주신 비트 산맥을 이름을 지었다는 가정하에
비트 산맥, 봉우리. 왜 히말라야도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도 봉우리 이름 있잖아요. 무슨 뭐 푸르마 해가지고, 그죠? 유명한 푸르마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도 오늘은 이 비트 산맥 안에 있는 이놈을 한번 이름을 죄송한데, 요놈 중에서, 예, 세부적으로 요놈을 한번 이름을 지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 영상이 너무 초반이 길어서 좀 끊고,